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금 비중을 또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산이든 끊임없이 오르거나 끊임없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진짜 바닥으로 가거나 하락이 되면 내가 원치 않을 때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을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좋은 투자는 내가 원치 않을 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인데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려면 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현금을 마련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반감기로 인한 이제 가격 상승이 빨라졌죠. 예. 왜 빨라졌을까? 사실 반감기 때문에 빨라졌다기보다는요. 이번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미국 현물 ETF 승인이 있어서 실제 수요가 발생하는 효과 때문에 빨라졌어요. 그리고 반감기라고 하는 기대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반감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반감기 하니까 그래서 제가 반감기가 뭔지를 잠깐 알려드리고 그리고 반감기의 과거에 가격 변화가 어땠는지도 알려드리고 이후는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가 뭐냐? 네, 비트코인 공급량이 4년에 한 번씩 신규 공급량이죠. 절반씩 줄어드는 스케줄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달러나 피앗머니의 공급 곡선과 비트코인의 공급 곡선의 명확한 차이를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왼쪽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연도별 발행량인데 계속 4년에 반씩 줄어들어서 2,100만 개 수렴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유의미한 수량의 공급이 되는 게 2,140년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한 93% 이상이 발행이 돼 있어요. 근데 옆에 M2 달러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해가 가면 갈수록 시장에 달러가 더 많이 풀리는 구조. 정반대의 구조인 거죠. 지금 이제 이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굴이라는 걸 합니다. 채굴자들이 거래 내역을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채굴자들한테 보상을 주는 건데 보상이 블럭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줍니다. 근데 블럭이 한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게 최초의 비트코인 나왔을 때는 블럭 하나에 10분에 50비트씩 나온 거고요. 그 다음 4년 뒤에는 25비트 또 4년 뒤에는 12.5비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면 과거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에 3600비트가 나왔던 거고요. 2016년도 4년 뒤에는 1800비트 2020년도에는 이제 900비트 지금이죠. 2020년도부터 해서 딱 지금까지 하루에 900비트가 신규 공급이 돼요. 그리고 올해 4월 21일에서 23일 정도 예상을 합니다. 반감기 시점을 그때 되면 450비트로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이게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다른 우려감이었어요. 뭐냐면 야 이거 보상을 적게 주니까 월급을 절반으로 받는 거 똑같잖아요. 채굴자 입장에선 그러면 월급을 절반으로 받으면 퇴사를 하니까 채굴자들이 채굴을 안 하겠네. 채굴을 안 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안 되겠네. 비트코인 네트워크 유지가 안 되면 가격이 폭락하겠네. 요런 로직으로 반감기가 되는 시점에 걱정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반감기 전후로 해서 가격 하락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도 있고 미래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굴자들이 미리 매도를 하기 위한 케이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감기 시점이랑 참 아이러니하게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에 가장 많이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자 금리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금과도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반감기 일정이랑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던 거죠. 과거에. 그래서 요거를 제가 14년치죠. 14년치 2010년도부터 연초 가격, 연말 가격 두 개 가격을 쫙 하고요. 이제 그 해에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가 어땠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보여드리는 여기 표거든요. 요거 보면 딱 한눈에 들어옵니다. 2012년도에 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 당해년도는 비트코인 가격이 186% 상승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가 550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마이너스 58%또 빠졌죠.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가 2016년도 7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16년도 한 해 동안은 125% 비트코인 올랐고 2017년도 그 1년 뒤는 1300%가 올랐어요. 14배가 올라온 거죠. 2017년도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게 된 또 해이기도 하거든요. 이쯤 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반감기 다음에는 오르네. 네. 그래서 그런지 2020년도는 2020년도 5월 달에 이제 반감기 있었거든요. 2020년도는 그 해 300% 올랐어요. 과거보다 좀 더 많이 올랐죠. 4배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이제 좀 더 적게 올랐어요. 66%.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폭락이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오르면 항상 그 다음에 폭락이 있긴 해요. 지금 2024년도 반감기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니까, 생기니까 그래서 올해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기대를 하는 거고 이제 올해는 현재까지 반감기 연초부터 이제 50% 정도 상승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그 반감기 뒤의 가격 변화도 제가 하나 준비를 했고요. 요거 보면 왼쪽이 이제 반감기 있었던 날, 방금 얘기해드렸던 날이고요. 요 오른쪽이 딱 1년 뒤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300%,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딱 1년 뒤에 이제 543%, 6배 정도 올랐고요. 지금 이제 1년 뒤가 어떻게 될지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요.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많이 업계 중로는 좀 선반영이 좀 많이 됐고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시총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엄청 상승은 좀 덜할 것이다. 하지만 반감기 이후에 특정 기간 뒤에 가격이 떨어진 적이 과거에 거의 없거든요. 반감기 이후에 최대 많이 낙폭이 있었던 게 2016년도가 이제 20% 정도 빠졌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반감기 딱 지나고 나서는 최대 하락폭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반감기 이후가 되면 이제 하나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희소성에 대한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2000이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은 연간 1.8% 정도가 신규 생산이 되거든요. 공급된 것에. 그러니까 금이랑 되게 비슷해요. 금도 1.8% 정도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고 반감기 이후에는 0.8%, 8.5%까지 줄어들어요. 근데 금은 그대로잖아요. 1.8%. 그러니까 금보다 완벽히 희소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 희소성에 대한 내러티브, 금과 비교한 희소성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하게 많이 작용할 것 같고 이제 아마 가격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금리가 이후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인하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폭을 많이 결정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트코인은 매도 전략은 사실 비트코인을 진짜 자세히 공부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은 계속 모아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인식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저도 저랑 그런 가지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돈은 필요하고 언젠간 매도를 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그 타이밍이 언젠지가 좋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매도를 언제 하는 게 좋냐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투자 철학에서는 그냥 본인이 딱 수익률을 목표한 배수 2배, 3배 또는 정해진 수익률 50% 2배, 3배 이렇게 정하고 매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보조지표를 보고 매도 시점을 잡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데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차트를 한번 더 보면 요 지표잖아요. 지금 이제 그 온체인 지표의 MVRV 지표를 활용한 저건데요. 저는 분할 매도가 들어가기에 좋은 시점은 MVRV 지표 기준으로는 한 3을 넘어서는 시점 정도부터는 좀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장이 조금씩 성숙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제 단기에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는 것들은 좀 적어져요. 이게 적다 보니까 이 MVRV의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과거에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4.7까지 갔다가 2021년도에는 한 3.75 정도 갔다가 지금은 이거보다는 이제 장기 추세선으로는 더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MVRV 지표를 한 3 정도 로 보고 MVRV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뭔지 그 전 세계 비트코인의 지갑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면은 좋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 한 3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충분히 과열된 지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분할 매도 전략을 세우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개인의 정말 그 투자했던 그 케이스에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도 그냥 제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이게 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금 비중을 또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어떤 자산이든 끊임없이 오르거나 끊임없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끊임없이 오르더라도 이게 어떤 상승과 하락,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진짜 바닥으로 가거나 하락이 되면 내가 원치 않을 때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을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좋은 투자는 내가 원치 않을 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인데,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려면 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현금을 마련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원치 않을 때 안 팔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매도를 할 때도 2년 정도, 2년 정도에 최소한 쓸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 하나도 안 벌어도, 못 벌어도 2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현금,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매도를 하는 전략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자산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남의 얘기 듣고 샀다가 남의 얘기 듣고 팔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투자 잘 안 되죠. 응용도 사실 안 되고,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강의를 또 준비를 했고요. 강의가 5주짜리 강의고 4월 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오프라인 강의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경제TV랑 같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 그 이번 5주 과정을 좀 수업을 들으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이제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비트코인이 왜 부의 저장 수단인지, 그리고 요즘 뭐 질문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되는 거래소 놔도 되냐, 이런 것도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체인 원리를 어떻게 썼는지를 이해하면, 또 거래소에 보유되는 어떤 지갑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 중에 하나는 지정학적인 가치이긴 합니다. 그 비트코인의 그 검열 저항성으로 나오는, 근데 그것까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이 시기에 잘 보유를 해야 되고 잘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투자를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비트코인을 잘 투자했던 이런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밀착으로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5주 과정입니다.